어릴 때 받은 스트레스, 그냥 아픈 기억으로만 남는다고 생각하시죠? 근데 만약에 그게 우리 몸의 설계도 자체를 아예 바꿔버린다면 어떨까요? 정말 획기적인 연구가 나왔는데 그 비밀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사실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어릴 게 힘들었던 거, 크면서 다 잊는 거지.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고요. 근데요, 과연 우리 몸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까요? 정말 그냥 잊으면 끝나는 문제일까요?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요. 그 생각이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.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음의 상처, 트라우마,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설계도, 그러니까 DNA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물리적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. 아니,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죠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가 알던 상식을 한번 깨부셔 보겠습니다. 이건 그냥 오늘 기분 좀 안 좋았어,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.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몸을 아주 장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생물학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USSF의 리키 부시 박사가 딱 짚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. 너무 오랫동안 아동 스트레스 연구는요, 몸 건강이랑 마음 건강을 따로따로 봤습니다. 이제는 스트레스가 아이의 전반적인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?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이제는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죠. 아니, 근데 마음이랑 몸이 연결돼 있다는 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?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어린 시절의 경험이 우리 평생의 건강 설계도를 어떻게 그려나가는지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획기적인 연구가 있거든요. 이 UCSF 연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. 무려 75년 동안 진행된 연구 153개를 전부 모아서 분석한 거예요. 와, 이 스케일만 봐도 이게 얼마나 신뢰도 높은 연구인지 감이 오시죠? 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, 바로 독성 스트레스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입니다. 이 독성 스트레스가 뭐냐면요. 아이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오래가는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예요. 근데 연구를 보니까 바로 이 스트레스 하나가 뿌리가 돼서 천식이나 비만 같은 몸의 문제, 또 불안이나 ADHD 같은 마음의 문제, 심지어는 나중에 범죄에 연루되는 것까지 정말 수많은 문제들로 가지를 뻗어나간다는 걸 보여줍니다. 결국 마음의 문제가 몸과 행동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알렉산드라 설리번 박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. 6살 아이가 학대를 겪었을 때 반응하는 거랑 14살 아이가 반응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. 이 차이를 아는 게 핵심입니다. 라고요. 그러니까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이의 나이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영향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뜻이죠. 자, 그러면 대체 이 독성 스트레스라는 게 어떻게 우리 몸, 우리 생물학에 깊숙이 새겨지는 걸까요? 지금부터 우리 몸속에 있는 고장난 경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우리 몸에는요, HPA축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인데요. 이름이 좀 어렵죠? 시상하부, 뇌하수체, 부신축, 이런 건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고요. 그냥 우리 몸의 생물학적인 온도 조절 장치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이 온도 조절 장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. 정상적인 상황에서는요, 어떤 위협이 닥치면 이 스위치가 탁 켜졌다가 상황이 끝나면 알아서 딱 꺼져요. 그러면서 몸이 다시 안정을 찾죠. 근데 독성 스트레스는 완전히 다릅니다. 이 온도 조절 장치가 아예 고장나서 항상 켜짐 상태로 굳어버린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몸이 그냥 계속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에 푹 잠겨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. 자, 이 과부하가 어떤 끔찍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볼까요?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HPA축에 과부하가 걸리죠. 그럼 그게 몸속에 만성 염증을 만들어요. 그리고 결국 수십 년이 지나서 성인이 됐을 때 천식이나 심장병 같은 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어릴 때 보이지 않던 상처가 수십 년 뒤에 눈에 보이는 병으로 터져 나오는 정말 파괴적인 과정인 거죠. 아니, 이렇게 무서운 과정을 알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? 다행히 과학자들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.
우리가 이제 이 메커니즘을 이해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걸 예측하고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된 거죠.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AI, 인공지능 기술이 있습니다. 드디어 정밀 예방의학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병이 생긴 다음에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. 아니, AI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냐고요? 예를 들어 볼게요. 어떤 아이의 예방접종 기록, 또 그 가족의 소득 수준, 사는 동네의 환경 데이터, 이런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AI가 싹 다 분석하는 거예요. 그리고는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런 조건들이 합쳐졌을 때 10년 뒤에 천식에 걸릴 확률이 높았구나 하는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. 이걸 통해서 지금 당장은 멀쩡해 보여도 미래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아이들을 미리 콕 집어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. 만약에 어떤 인공지능이 한 아이를 고위험군이라고 딱 찍어버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윤리적인 갈림길 앞에 세웁니다. 왜냐하면 엄청난 지식에는 그만큼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요.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어려운 딜레마를 마주하게 돼요. 첫 번째, 넌 고위험군이야 라는 꼬리표가 그 아이한테 평생의 낙인이 되어버리면 어떡하죠? 그리고 두 번째, 병의 원인이 아이 탓이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환경 탓이라면 우리 사회는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하고 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?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우리는 이제 한 아이의 인생 설계도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. 그렇다면 그 망가질 수 있는 설계도를 지켜줘야 할 우리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